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209페이지. 공부들 잘 되세요?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해야 돼, 잘. 열심히만 하면 떨어져요? 잘해야 붙는 거야. 어? 그 잘하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신청서하고 낼 거 내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신청 정보에서 많이 첨부 정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등기 신청에서. 지금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오늘까지 했던 게 뭐예요? 신청에 대해서 한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고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되는 것이고 공동신청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다 공동이니까 단독하고 직권하고 촉탁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공동. 일반적인 게 다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신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청서인데 신청서를 신청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방문해서 쓰는 것은 신청서, 전자신청에서 쓰는 것은 신청정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신청서라는 말이 나오면 다 5년 보존정보입니다. 신청서는 몇 년 보존이다? 신청서만 들어가면 몇 년? 무조건 5년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25회 때 영구 보존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25회 때 좀 문제가 12문제 중에 25회 때 12문제 중에 3문제가 신청서 문제가 나왔어요. 12개 중에 3문제가. 12문제 중에 3문제가. 그건 잘못 낸 거지. 오늘 한 군데에서 너무 다 내버렸으니까 문제 자체를. 신청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사실은. 등기부를 이해하시면 신청서는 끝이다 이거예요. 등기부를 이해하셨다면 신청서 끝이에요. 등기부를 이해하셨으면. 그 신청서에는 보통 우리가 1건 1신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건수마다 하나의 뭐를 쓰자? 신청서를 쓰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관할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고 원인이 동일하면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은 1건 하나의 건수마다 뭐를 쓰자? 하나의 신청서를 쓰자가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관할이 동일하거나 목적이 동일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에서 일괄적으로 등기를 다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면 신청서는 이꼴 뭐랑 같다 그랬어요? 신청서는 이꼴 등기부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을 제대로 듣고 열심히 다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쓰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크게 신청서에는 크게 몇 가지를 쓰는 거냐면 크게 3가지를 씁니다. 3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뭐를 쓴다? 부동산에 무엇을 써요? 부동산에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할 사항을 써요. 등기할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쓰냐면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씁니다. 이거 외에도요. 등기소도 표시해줘야 되고요. 등기소도 표시해줘야 되고 등기빌 정보의 내용도 써줘야 되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209페이지를 보시면 210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면 1번에 뭐가 써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에 표시 써있죠. 2번에 뭐가 써있어요? 신청인에 관한 사항 써있죠. 6번에 뭐가 써있어요? 등기소 표시 쓴다. 관할 등기소. 7번에 뭐가 써있어요? 등기 신청 정보라고 써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3번하고 4번에 뭐가 써있어요? 목적과 연회를 써있죠. 여기 들어가는 거야.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무엇과 등기의 목적과 등기 원인 그 원인 및 무엇이다? 연월일을 여기다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를 쓴다? 관할 등기소의 표시, 등기빌 정보의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써주는 거예요. 다음 중 신청 정보에 기재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4번 관할 등기소, 5번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어디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 표지부의 내용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얘는 얘네들은 보통 갑구하고 을구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등기 목적은 아까 매매면 등기 목적이 뭐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소유권 보존. 그게 바로 뭐다? 등기 목적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 소유권 이전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예요? 매매. 날짜는 매매 계약 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에는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거든요. 형성 판결일 때는 그 원인이 판결이에요. 원인 일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고 이행 판결의 원인은 무엇이다?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매매 대표적으로. 그리고 원인 일자는 매매 계약일이 되는 것이고 아까 상속 등기의 원인은 뭐예요? 상속이죠. 아까 설명 하나 안 했다. 상속 등기는 원인이 상속이죠. 그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이 아니지. 매매라니까 아까.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의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계약 일자가 되는 거죠. 법률 행위 일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인에. 근데 이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보시면 원인 및 연월일을 한번 보세요. 등기 원인이란 신청하는 등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매매, 교환, 설정, 계약,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이 뭐다? 원인이 되는 거야. 목적은 뭐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한다? 목적.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써 있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써 있잖아.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이제 쓰도록 돼 있고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면 틀리냐면은 승소한 권리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승소한 권리자. 나중에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승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등기필증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야.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 제출해요? 의무자잖아. 그럼 승소한 권리자는 말이 안 돼요. 권리자는 등기필증 자체가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부동산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토지와 뭐로 나눠진다?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 이제 인문가정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토지 표시 뭐 쓰면 돼요?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만약에 이렇게 건물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뭐를 쓴다?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쓰는 거예요. 뭐는 쓰지 않아요? 지목은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어요. 부속 건물일 때는 소재, 지번을 안 써도 돼. 왜 소재, 지번 안 써도 돼요?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구조와 종류와 면적만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표제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갑구랑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쓰지 않았지만 판결일 때, 이행 판결일 때 원인은 법률행위. 형성 판결일 때 원인은 뭐다? 판결. 원인 일자는 이행 판결일 때는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것이고 형성 판결일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쓰는 거예요. 상속 등기할 때는 날짜 뭐 써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법률행위 일자를 쓰는 거예요. 유증일 때는 원인이 뭘까요? 유증이에요. 원인 일자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써 나가는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뭐를 쓰지 않는다?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청인이 누구면 자연인이면 뭐를 쓰면 돼요? 성명과.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뭐를 쓰면 돼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 법인이면 성명이 아니라 뭐예요? 성명이 아니라 명칭이죠. 주소가 아니라 뭐가 된다? 소재지가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이제 핵심은 비법인 사단 재단은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인이. 등기는 누가 앞으로?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돼요. 근데 핵심은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대표자 관리인도 뭐가 된다? 등기부에 올라가요. 그럼 대표자 관리인은 뭐를 써줘야 돼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쓰고. 등기는 얘 앞으로 돼. 사단 재단 명의로 되잖아. 그럼 사단 재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칭과 소재지와 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하다, 이거 아까 여기까지는 설명. 신청은 누가 하고? 대표자 관리인.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뭐만 써요? 성명하고 주소만 쓰는 거예요. 뭐를 쓰지 않는다? 주민번호 쓰지 않아요. 대위 신청도 돼요? 대위 신청 되죠? 대위 신청하면 신청서에 뭐를 쓰면 돼요? 대위 원인 써야죠? 또 대위자에 대한 거 써야죠? 피대위자에 대한 성명과 주소도 써요. 그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를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모든 내용들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모르면 여기서 또 모르는 거예요. 앞에 게 모르면.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기업과 니은에 써 있잖아. 맞죠? 신청인에 우리는 얘하고 얘만 써놨어야지. 얘하고 얘만 써 있는 것 같아 지금. 몇 개 안 써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써줘야 된다. 그리고 공유일 때는 뭐를 써줘야 될까요? 공유일 때는 지분을 써줘야 돼.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청서가 여러 장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간인해야 돼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간인을 한 간인. 간인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접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근데 간인은 다수일 때는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하면 돼. 권리자가 2명이다. 간인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하면 돼. 의무자가 2명이면 간인도 몇 명만? 한 명만 하면 돼. 신청서에 뭐를 한다? 간인한데 신청인이 다수일 때는 몇 명만? 1인만. 근데 신청서를 무엇할 때? 정정을 할 때가 있대. 정정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전원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인은 한 명만 하면 되지만 정정은 어떻게 된다? 전원이 다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고요. 신청서는 우리가 법에는 신청서에는 사용하는 문자들이 있어요. 영문 막 쓰면 안 돼. 마음대로 한자를 막 쓰거나 그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 신청서를 쓰는 우리 한글로 원칙적으로 쓰도록 돼. 한글과 아라비아어로 쓰도록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아랍어로 썼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 기재 문자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기재 문자를 위반해서 안 되고 공유일 때는 뭐를 써라? 공유일 때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공유일 때는 지분을 쓰고요. 아직 이제 민법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안 갔겠지만 합유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등기부에 지분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합유라고만 쓰면 돼요. 합유의 취지만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공유와 합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재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유일 때만 신청서에 지분을 기록하고 합의일 때는 그냥 합의의 취지만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원가입하면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그거 뭐예요? 반드시 그걸 써야 된다. 안 쓰면 누락됐다고 해서 에러 메시지 뜨면서 거기 기입하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신청서도 반드시 기록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필요기사항이 누락이 되면 받아줘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간인이 누락되면 안 받아줘요. 기재문자를 위반하면 안 받아줍니다.
기명날인 서명이 누락되면 다 안 받아줘요. 다 각하사유된다. 각하사유.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해서 전부 다 뭐가 된다? 각하를 해버려요. 각하를. 그런데 필요적 기례사항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임의적 기례사항은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대표적으로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례사항이에요. 왜? 무상으로도 가능하니까. 근데 임의적 기례사항은 얘는 내가 다시 필요적 기례사항은 누락되면 각하. 임의적 기례사항은 안 써도 돼. 근데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신청서에 이런 경우는 신청서에도 써야 돼. 안 쓰면 각하예요. 다시 필요적 기례사항이 누락되면 무조건 각하. 임의적 기례사항 안 쓰면 각하 아니에요. 근데 임의적 기례사항이 원인 서면에 기록되어 있다. 임의적 기례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원인 서면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신청서에 어떻게 된다? 써야 돼요. 안 쓰면 그때는 각하가 되는 거야.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돼서 각하인데 이게 이제 5호의 개념이에요. 5호의 개념. 그러니까 29조 5호거든요. 29조 5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9조는 각하사유인데 5호가 뭔지는 몰라도 돼. 1호는 1호하고 2호만 알고 있으면 돼요. 1호가 무엇이다? 관할 위반. 2호가 지난번에 X 막 쳐놨던 부분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됐을 때. 그럼 얘는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죠? 1, 2호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럼 신청서 좀 뭐 잘못 썼다, 등기를 해줬다,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지금 내용들이요. 자,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정보 작성 방법 나와 있죠. 그 뭐라고 써요? 1번에 1건 1신청주의다. 무슨 의미예요? 한 개의 건수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쓰는데 관할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고 원인이 동일할 때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기명날인 또는 무엇해라? 간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간인은 몇 명만 해라? 여러 장일 때는 몇 명만? 한 명만. 그 다음에 정정할 때는 전원이. 그래서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간인 및 정정에 신청서가 여러 명일 때는 무엇을 해라? 간인을 해라. 니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리자 의무자가 몇 명일 때? 여러 명일 때는 그중 한 명만. 권리자가 2명이면 몇 명만? 한 명만. 의무자가 2명이면 한 명만. 한 명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디귿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정은 어떻게 해라? 전원이. 정정은 전원이. 그 다음 페이지. 필요계상 얘네들이 필요계상 얘네들이 필요계상 얘네들이 필요계상이라는 거예요. 등기소 표시하고 등기필 정보에 대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계상. 얘네들 누락되면 각하. 몇 호에 의해서?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근데 임의적 기례사항은 그거 써있지 않네. 임의적 기례사항은 어떻게 돼요? 안 써도 돼. 근데 원인 서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신청서에 이를 써야 돼요. 안 쓰면 그때는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나머지 내용 다 요게 이제 몇 개 흩어져 있던 거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썼던 것도. 얘네들은 뭐를 이해하셔야 된다? 등기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신청과 관련된 거 아까 대리인, 비법인 사단 재단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이해하시면 채워둘 수 있잖아. 이 부분. 얘는 표제부를 이해하시면 채워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청서는 요게 끝이에요. 신청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에 틀리게 나와. 간이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원이 다 해야 된다. 합의일 때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례사항은 원인 서면에 써 있어도 누락돼도 상관없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요거. 신청서 몇 년 보존한다? 5년. 신청서 들어가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구 보존 정보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는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 1년이야. 영구 보존 정보는 뭐가 영구 보존 정보일까요? 중요한 건 영구 보존 정보야. 그 등기부 몇 년 보존해라? 영구 보존 정보예요. 등기부는. 도면도 영구 보존 정보예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신청서 들어간 거 몇 년? 5년. 그럼 신청서 접수장 몇 년 보존이에요?
오전이야 신청서 들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그건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종 첨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막 쓰지 마세요. 왜 안 나오냐면은 옛날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원인 정보에도 O가 있고 뭐가 있었다? X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얘네들은 원인 서면이 아니에요. 상속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그러니까 호적등본, 제적등본, 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는 원인 서면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건 원인 서면이 아닌데 옛날에는 그래서 원인 서면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출하는 서류가 그 등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다 원인 서면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확인학세 보면 원인 정보의 유형 나오죠. 대표적인 계약서가 원인 서면이에요. 해지 증서 이런 것들. 뭐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 허가결정, 정본 이런 것 다 원인 서면인데 옛날에는 원인 서면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언급도 안 돼요. 시험에 언급도. 그 첨부 정보 중에 원인 서면인데 원인 서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뭐를 받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검인계약서가 나와요. 검인계약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검인계약서는요. 등기법에서도 나오고요. 중개사법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배워서 중개실무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배워서 여기서 써먹어도 무방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내용이 어때? 중복이 돼요. 그 검인계약서도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검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검인이라고 써 있죠. 그럼 검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검인 대상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검인은 뭐만 받는다? 부동산. 그 부동산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 그러면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검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이라고 써있죠.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계약의 종류는 불문하겠다 이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계약법이 나오잖아.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쌍무든 편무든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것이 계약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계약이고 그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라면 검인을 받는 거야. 몇 개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약을 무엇으로 하는?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는 거야. 이게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를 골라주는 판단 기준이에요. 몇 개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몇 개 만족시켜야 돼? 아니 뭘 몇 개 만족시키냐고요. 이게 아니라 2개. 이것과 무엇? 요거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계약법 안 나갔잖아. 뭐가 계약이고 뭔지 모르잖아 사실은. 맞죠? 그 매매는 계약이에요? 교환도 계약이에요? 그 검인 받는 거예요. 검인. 그러면 원인이 계약을 무엇으로 하는?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할 때. 그 원인이 상속이에요. 원인이 수용이야. 원인이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원인이 유중이에요. 경매야, 경매. 경공매야, 경공매.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무엇이 된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그치, 계약이 아니니까. 얘네들 왜 검인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안 받아요. 대충 이해 가시죠? 요 두 개만 알면 갖다 붙이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두 개를 이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인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요 가등기 할 때 검인 받아 안 받아? 에? 아니 찍어보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 본인 생각이고. 왜 안 받아요? 여기 왜 안 받아? 두 번째. 옆에. 다음부터 여기 앉아. 여기. 왜 안 받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니까. 그치,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안 받는 거예요.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니까.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만 만족을 시켜야 돼.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가등기 때 왜 검인 안 받을까? 그러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은 맞아. 가등기도 일종의 원인이. 아까 매매했을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은 안 준 거잖아.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 검인 받아 안 받아요?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용인물권 설정이라든지 용인물권 설정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임차권 설정 등기라든지 계약은 맞아요? 계약은 맞잖아. 검인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검인계약서는. 왜 끝이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쓴단 말이야. 계약이에요. 그 공유물 분할할 때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매매할 때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2006년도부터 안 받아요. 왜?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로 바뀌었으니까. 어? 매매는 검인 안 받아요. 그 대신에 뭐를 하는 거야? 거래 신고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인을 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은 검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검인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인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누구인 경우? 국가인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 검인권자나 허가권자가 똑같아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란 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요거 제출하면 검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는 검인 안 받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판결일 때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야 돼. 그게 이제 또 핵심이에요. 옛날로 이렇게 이해를 쉽게 보면 이렇게 보자고요. 옛날로 봤을 때 매매를 했어. 그럼 얘가 의무자죠. 얘가 권리자죠. 등기 어떻게 가야 돼요? 공동으로 가죠. 매매계약서에 검인 받아 안 받아? 옛날로 봤을 때. 옛날로. 지금은 안 받아. 옛날로 봤을 때 이해가 편해 그게. 검인 받아 안 받아? 받죠. 그죠? 근데 얘가 등기를 협력하지 않았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놔 그러잖아. 나 안 주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행 판결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잖아. 그리고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판결서에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는 거예요. 왜 판결서에 왜 검인을 받아요?
이행 판결일 때 판결서 이행 판결일 때는 제출하는 원인 서면이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를 제출하는 거야. 원인 증서로. 항상 판결일 때는 원인 서면을 뭐를 제출한다? 판결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럼 판결서에 왜 검인을 받아요? 원인이 무엇이고 계약이고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니까 집행력 있는 판결서에도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검인 계약서라고 써 있잖아요. 계약서에만 검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는 거예요. 그 원인 서면이 판결서면 어디에다가? 판결서에다 검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검인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맨 밑에 검인계약서 바로 밑에 써 있잖아요. 지금. 다만이란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무엇이라도 판결서라 하더라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는 검인의 계약에 무엇을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 받아야 되고 판결서에도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교환, 증여. 증여도 계약이잖아. 그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검인을 받아야 되고 판결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되고 무허가 주택의 매매 계약서니까 여기도 무엇을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그 검인을 받지 않는 거 1번 왜 안 받아요? 거기 써 있네. 계약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왜 검인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 그럼 언제 받으면 돼? 가등기 때 안 받으니까 본등기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등기 때. 그리고 미음은 왜 검인 안 받아요? 얘가 아니니까. 니은과 디귿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다라든지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검인 누가 신청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신청하면 되지.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서 하면 돼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가 가서 하면 돼요. 누구한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관할이에요. 관할 검인권자는 누구다?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제 검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인 담당자가 지적직 공무원이에요. 구청에 가면 지적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검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지죠? 취득하죠? 취득하고 중개업 차리죠? 그럼 중개업 관리도 누가 한다? 지적직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적직 공무원들이 권한이야. 부동산 중개업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개업.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지적직 공무원들이 처리합니다. 검인도 지적직 공무원이에요. 지적직 공무원이.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검인을 이제 받으러 가잖아? 그러면 대충 쳐다보고 그냥 도장만 딱 찍어줘요. 검인 도장을. 실적이다, 형식적이다?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갖는 거야. 이 사람이 집이 돈이어서 나서 집을 샀는지 진짜 권리자인지 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구비요건만 맞으면 도장 꼭 찍어서 보내준다 이거. 그래서 한번 시험에 실질적 심사주의다라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검인권자는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갖는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검인에서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두 개를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아직 모를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검인계약서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만. 그럼 거기다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끼워 맞췄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런 건 그냥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그래봤자 외워봤자 하나 둘밖에 안 돼.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얘도 아니니까.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끝. 여기서 끝.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해요. 계약, 이거 외워놔야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외워놓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 이런 거. 물론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안 받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도 나와요? 중개실무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등기필증이라고 나오죠. 등기필증. 사실은 원래 이 등기필증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 등기법을. 얘네들도 나중에 다 나와요. 상속등기, 수용, 진전명의 유종, 경매, 취득시효, 용인물권 다 나와요. 앞으로. 다 나온다. 우리 교재에서도 등기필증이라고 써있지 않죠? 뭐라고 써있어요? 앞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라고 써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필증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등기필증이라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검문계약서 제출하는 거예요? 신청서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죠? 검문계약서 제출하는 거죠? 등기 필증. 지금 우리 제출 서류 공부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면 등기 필증, 등기필 정보 제출해요? 제출하는 거야. 누가 제출해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야. 의무자가.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의무자죠. 그럼 여기다 매도인이라고 한번 써볼까 그냥? 매도인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어요? 말이 돼 안 돼요? 됐죠? 매도인이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면 뭐 준다 그랬어? 권리 취득하면 이거 준다 그랬죠? 취득하고 교부받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겠죠? 이거 무엇해라? 제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증 누가 제출한 것이다? 의무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의무자가. 언제 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요게 끝이에요. 등기필증은. 보시면 우리가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려면은요. 공동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이해가세요?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공동신청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 공동신청은 누구랑 하는 것이다? 등기 누가? 권리자하고. 등기 누가? 의무자가 하는 것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등기필증 제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의무자니까. 왜 제출해요? 의무자니까. 이해 가세요? 됐죠? 등기필증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그러면 얘 의무자잖아 지금.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일 때 제출할까 안 할까요? 단독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 안 써요. 단독 신청일 때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죠.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의무자가 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왜 의무자가 해? 소유권 보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전 시간에.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한다 그랬잖아. 보존 등기 누가 해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누가 해요? 그 명의인이 하는 거야. 이렇게 단독으로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는 말을 쓰질 않아요. 대충 이해 가세요?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야. 그런 건 권리자 의무자를 쓰질 않아요. 대충 이해 가시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누가 하는 거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도 누가 하는 거? 권리자가 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야. 그 단독 신청인 거야. 그 단독 신청 때 제출을 안 해요. 의무자라는 게 없는 거지, 단독일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자, 제가 지난번에 판결인 경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만이, 승소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으면 얘 필증 제출해요? 왜 제출 안 해요? 권리자니까. 얘 제출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제출해요? 등기 필증? 제출해야 돼.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왜? 의무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의무자니까. 필증 누가 제출한 것이다? 의무자 다 제출하는 거야. 그 의무자가 되려면 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공동. 유증은요. 유증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어요. 유증자가 사망하면 유언 집행자하고 수증자가 공동으로 가는 거야. 그 의무자가 있어 없어? 의무자가 있지. 공동 신청이니까 제출해라 이거. 수용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업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랬죠. 필증 제출이 안 해. 안 해. 상속 등기는 안 해. 단독이니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무슨 신청? 공동이라 그랬잖아. 공동 신청. 의무자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예요. 요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잠깐만 외우려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건데 개념만 딱 이해하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90%는 나와요. 한두 개 이해 안 되는 거는 머리로 외우란 말이야.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게 좋잖아. 이거 다 외워야 책 그냥 한 권을. 그럼 붙어.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법조문 다 하면 붙는데 법조문 다 알면 붙어요. 어떻게 다 할 거야 그걸? 법조문 다 알면 당연히 붙지. 국회법이라든지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령, 규칙 다 알면 당연히 합격하죠. 근데 조문을 다 읽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문제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문제에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적직 공무원도 수업을 하거든요. 학생들 그래. 법 뭐 어려워? 법조문 다 외우면 되지. 외워봐라. 외워도 답을 못 찾아내요. 왜? 그거랑 또 문제랑 또 접목하는 거 또 틀리거든. A가 있고 누가 있어요?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무엇이다? 매도인이 돼요. B가 무엇이다? 매수인이에요. 그 매수인이 뭐가 돼요? 여기서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뭐가 돼요? 의무자가 돼요. 둘이 어떻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출해? A에 뭐를 제출해요? 등기필증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죠? 얘가 협력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판결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죠. 그 얘하고 상관없이 그냥 판결서 가지고 혼자 가서 하면 돼. 필증 첨부한다 안 한다? 의무자의 필증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판결로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야.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필증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 왜? 의무자니까. 얘는 그러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어요? 취득했으니까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무자가 과거에 뭐를 취득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있겠죠? 그거 제출하라 이거예요. 의무자니까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진짜 의무자냐 이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의무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았던 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 무슨 신청? 단독이죠?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수용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 필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뭐다? 진정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관공서인데 서류 안 내도 어때? 그죠? 관공서가 무엇할 때는 촉탁할 때는 등기 필증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의무자인 이건 좀 어려운데 여기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뭐예요?
환매예요.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환매인데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가요. 이렇게. B 앞으로 가는데 2- 얼마?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는다고. 누구 앞으로? 환매권 누가 갖는다? A가 갖는 거야. 그러면 요 특약 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 B가 의무자라. 누가 권리자예요? 환매권은 A가 갖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 지금 여기서 A에서 B로 넘어갔잖아.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요거 할 때 같이. 요거 하고 나서 다음날 이거 하면 안 받아줘요.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특약 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 매 수인이 의무자. 매 수인이 의무자. 필증 제출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넣어보자고. 매수인인 등기 의무자는 판매 특약 등기에서 매수인인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 말이 안 돼. 아직 등기가 자기 앞으로 가지 않은 거야.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걸 한다고 하면 권리를 취득했죠. 그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된다? 동시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인은 의무자지만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필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둘이 가서 등기했죠. 등기 필증 누구한테 줘요? 얘한테 줘. 얘한테 줘요. 얘가 나중에 부동산 처분하면 얘가 의무자죠. 받았죠. 그거 제출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얘가 어떻게? 승소 판결을 단독으로 했죠. 그러면 얘한테 옛날에 필증을 줬다고. 얘한테 옛날에 지금 이제 법에 옛날에 누구한테 줬다? 승소한 의무자한테 줬어요. 써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써먹어. 왜? 등기 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 안 가져가니까 판결받아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못 써먹어. 따라서 오늘날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할 때는. 그 대신에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당신 앞으로 등기된 것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필증을 이해하셔야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들.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작성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어차피 나중에 제출하지 않으니까. 원칙은 등기필증 작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제출하는 경우도 뭐가 써 있어요? 요거 써 있잖아. 공동실태 제출한다. 왜? 공동일대 의무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독일대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원칙적으로. 근데 어떤 경우 제출한다? 승소한 의무자는 제출해야 된다. 왜 제출해요? 의무자니까. 의무자니까.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제출을 요하지 않는 거 있죠? 그죠? 제출을 요하지 않는 거 보면 판결일 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원칙이에요. 안 한다가 원칙이야. 단 어떤 경우에 제출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세요. 관공서가 무엇 할 때? 촉탁할 때 제출하지 않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야. 나머지는 다 단독 신청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슨 신청? 단독이야.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등기할 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등기가 아니잖아. 표제부하는 거죠. 그죠? 제출하지. 멸실 등기할 때 제출할까 안 할까? 멸실 등기할 때. 멸실 등기. 단독 신청이니까 제출하지 않아. 내 거 건물 무너지면 그냥 혼자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필증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어떤 거?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신청이 의무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공동이 나와야 돼. 그 공동실태에는 100개 중에 99개 제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빼고? 환매 빼고. 환매 빼고. 환매는 매수인이 의무자죠? 필증 없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야. 단독일 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경우 제출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재교부는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는 해주지 않고 재교부는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멸실한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등기소에 무엇하면 돼요?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무자임을 확인하면 돼요.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싫다 그러면 누가? 대리인의 뭐를 쓰면 된다? 확인 서면을 쓰면 돼요. 대리인이 확인 서면을 써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돼요. 거기서 대리인이라고 써 있죠. 그 대리인은 누구만이 된다? 변호사, 법무사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을 받고 그 공증 서면에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필증 멸실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절대 뭐가 안 된다? 재규본은 안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편하겠죠. 내가 직접 가서 그럼 내가 가서 의무자인 걸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뭘 보여줘야 될까요? 주민등록증 꺼내서 접니다 하고 보여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확인서면 쓰고 확인조서 쓰고. 근데 싫잖아. 누구 시키면 돼요? 변호사 범사 시키면 돼. 그 대신에 뭐가 들어? 돈이 든단 말이에요. 몇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에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이 쓰장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필증 제출해요?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증 제출해 안 해? 공동이라니까요. 지상권 이전 등기 누가 의무자예요? 지상권자 의무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보세요. 지상권자인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지상권자가 의무자죠? 걔는 과거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때 받은 거 있죠? 그거 제출하는 거야. 근데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니잖아.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 그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다? 지상권자 의무자죠. 필증 제출해야죠. 의무자니까 인감 제출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얘가 등기 필증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안 갔어요. 그럼 몇 번째 방법을 택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럴 때 인감 들어가줘야 돼. 그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1, 2, 3도 중요하지만 2, 3은 또 어떤 경우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인감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의무자죠? 필증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필증 제출해야 돼요? 아니, 등기필증. 제출해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의무자예요? 등기필증 제출해요? 아니 지금 내가 등기필증은 얘면 다 제출한다 했지. 예. 그러면 전세권자인 의무자는 과거에 전세권을 취득하고 받은 거 있다. 그거 제출해라 이거예요.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등기소 가기 싫대. 그럼 대리인 시켰다는 소리죠. 아니면 그 공증서면 부분 제출한 거죠. 그럴 때 인감이 들어가 줘야 돼. 어렵죠? 제가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제출하는 거다? 의무자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공동일 때만 제출하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언제 제출하지 않아? 단독일 때 제출. 그래서 단독 신청이 중요한 거야. 아까 쫙 설명한 거. 거기 단독은 다 제출해 안 해? 안 해. 어떤 거 빼고? 승소한 의무자 빼고.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럼 얼마나 편해. 관공서 촉탁할 땐 당연히 제출하지 않는 거고. 옛날에 시험에 등기증 뭐가 나왔을까요?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 눈을 크게 또 뭐를 찾아? 제출하는 경우는 그럼 뭐를 찾을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를 찾으면 돼. 그건 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럼 뭐 찾으면 될까요? 5개 중에 공동신청 하나 찾아내면 돼. 그 안에서. 그래서 공동신청 하나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전부 다 뭐가 써 있을까요? 단독이 써 있겠지. 그렇게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얘하고 얘가 핵심이야.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야. 갖다 붙이는 연습.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외우는 거 외워놓고. 그러면 틀릴 수가 없단 말이지. 잠깐 쉬었다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니다.